안녕하십니까. 내 몸 안의 치유, 자연치유력을 살려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 난치성 질환의 치유를 돕는 미라클 기능의학 최남현입니다. 오늘은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의학 철학의 기본 철학은 충분한 영양소, 산소, 물만 공급되고 독소는 없는 조건만 맞춰주면 인간은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질환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위장관에 있어서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위장관의 기능은 마이크로바이옴과 협업하여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여 모든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면역력의 70-80%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성 난치성 질환의 출발점도 위산 저하, 장내 세균총 불균형, 장누수 같은 위장관 불균형 중에서 위산 저하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치유 시작도 위장관의 불균형 중에서 위산 저하 치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액은 펩시노겐, 위산, 뮤신 점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루에 약 3리터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위산은 pH 1, 2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3 이하여야만이 살균 작용을 포함한 위산의 정상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산을 3 이하의 산성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유지하는 상태를 위산 저하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위산이 3 이하일 때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고 4 이상이면 살균 작용을 못해서 식중독에 취약하고 과민성 대장이나 장내 미생물 불균형, 장내 세균 과다 증식,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증식, 장누수의 중요한 발병 원인이 됩니다. 위산의 역할은 섭취한 음식물 속에 균들을 살균하는 제균 효과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소장내 세균 증식과 소장내 세균 불균형, 장누수, 헬리코박터 증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위산이 필요하고, 췌장 효소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나 탄수화물 소화가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지 위식도 역류를 방지할 수 있고, 미네랄 흡수도 위산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고 마그네슘과 철분, 징크, 구리, 셀레니움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 흡수도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벽은 강사원 환경인데 어떻게 이 강사원 환경에서 위벽은 어떤 손상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고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산을 정상적으로 많이 분비합니다. 그런데 내강의 중앙의 어떤 pH는 1.7이고 위벽의 점막층은 pH는 5, 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벽 환경은 공격인자인 위산과 펩신, 그 다음에 방어막인 뮤신 점액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평형 상태입니다. 평소 위장관 내에는 강산, 소화 요소 등이 있는데 위가 건강한 이유는 이 뮤신 점액 장벽이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뮤신 방어벽은 유전자 발현, 단백질 번역 후 변형 중에서 글라이코실레인이라는 당화를 통해서 뮤신 방어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독소나 활성산소 영양 부족으로 이 과정이 잘못되면 덜 만들어지고, 이미 만들어진 뮤신 장벽도 약물이나 균 등에 의해서 손상되면 이 장벽이 무너져 유산이나 소화액이 위 상피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산은 원래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야지, 잘 나와야 정상이고 위산이 충분히 분비돼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막이 뚫린 것이 문제입니다. 위염이 주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니고 이 방어벽이 무너진 것이 주 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 방어벽이 무너져서 위산이나 펩신이 위벽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응급조치를 위해서 위산 분비를 줄이고 산도를 약하게 하는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 위벽을 코팅하는 제산제를 사용하고 위벽 보호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돕습니다. 이런 과정은 응급조치이지 위벽을 보호하는 보호벽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호벽을 만드는 근본 치료는 기능학적인 방법이
정답입니다. 방어벽인 뮤신 장벽을 정상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약물로는 불가능하고, 위 장벽을 만드는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그 원료인 좋은 단백질과 뮤신 원료를 공급합니다. 뮤신 원료를 만드는 그리칸 영양소를 추가하고 유산균을 추가하고 아미노산 같은 게 필요하고, 이 양배추나 알로에 같은 것도 뮤신 원료로서 공급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산저하의 원인은 닥터 드루피 홀 같은 경우는 50세에 약 50%에서 60세에 약 60% 유산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탄수화물 과잉 섭취하거나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갑상선 기능 장애나 에스트로겐 감소증, 알코올, 카페인, 어떤 스트레스, 유산 억제 약물을 과다하게 오래 사용하거나 징크 부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나 위축성 위염도 유산 저하의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유산저하를 의심하시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검사 후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식사 후에 식후 바로 불편감이 있거나 가스나 트림이 많이 나오거나 어떤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속쓰림, 우리가 보통 위산 과다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식사 후에 소화가 안 되고 심한 위장 팽배가 있을 수 있고, 제균이 안 되기 때문에 설사나 또는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에 구취가 많이 난다거나 항문 가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도 유산 부족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입니다. 식후에 피로감이 나타나거나, 유산 저하는 장내 세균성 불균형이나 장 누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만성 피로나 부신 피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도 많이 생기고, 장 캔디다 감염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미네랄의 어떤 결핍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어떤 탈모가 많이 발생하거나 어떤 손발톱이 쉽게 깨지거나 그런 것도 어떤 유산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철결핍성 비염이나 비타민 B12 감소로 인한 악성 빈혈, 그다음에 아연 부족 같은 경우도 유산 저하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피부가 지루성 두피나 에이미 피부, 만성 두드러기가 원인 불명의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잘 낫지 않는 성인 여드름들, 또는 성인 홍조성 성인 여드름, 또는 주사, 그런 것들도 유산 저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알러지, 만성적인 장염, 과민성 대장, 소장균 과다 증식, 장 누수 반드시 유산 저하에 뒤따르는 증상입니다. 장누수 같은 것은 많은 염증과 독소가 충분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중금속 중독도 유산 저하하고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습니다. 유산 검사의 진단은 어떤 피검사로서 가능합니다. 펩시노젠 1, 2를 검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산 저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도 같이 검사하고 혈전 가스트린, 벽, 세포 항체들도 같이 검사합니다. 위 전정부 간염 시에는 가스트린이 분비가 증가되고 위산이 많이 증가돼서 십이장 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위체부 감염이 있을 때는 위산 분비가 오히려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펩시노젠은 유산 분비와 동일 기준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펩시노젠 1은 체부에서 많이 분비되고 펩시노젠 2는 전정부에서 염증 때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나 염증이 있을 때는 2는 증가하고 1은 오히려 감소해서 어떤 1, 2의 비율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을 때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에서는 60, 여성에서는 펩시노젠 1을 70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을 때는 전정부의 가스트린이 줄어들면 펩시노젠 위산하고 펩시노젠 1은 감소되고 펩시노젠 2는 증가되기 때문에 PG 1, 2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펩시노젠 1,
소견으로 저는 유산 저하가 있고 시보, 소장내 세균 가다 정식과 장 누수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치료 중입니다. 유산 저하가 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식이요법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산 수치가 낮을 때 소화 개선에 좀 도우는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양소를 충분히 잘 흡수시켜서 미래에 어떤 적절한 유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소화시켜진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게 되면은 어떤 소화 부담이 좀 적은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일반 고기보다는 어떤 쉐이크 형태로 어떤 메디컬 푸드 형태의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처도 도움이 되고 물은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충분히 마시고 식사 전이나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게 좋겠고요. 용리를 먹을 때는 특히 물을 좀 적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요리에 사과식초나 레몬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식사 초반에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도 유산을 희석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야채 발효나 김치 먹는 것도 도움이 됐고 유기손이 포함된 어떤 발효 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유산 저하가 있을 때 기능학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식초는 검사가 결과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예비 치료로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또는 검사 후에 유산 저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초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식초는 pH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물과 식초를 1대1이나 3대1이나 상황에 따라서 4대1로 희석을 하시고 희석된 식초를 식후나 식사 도중에 소주잔 한 잔 정도 먹어볼 수 있겠고 홍초는 종이컵으로 2분의 1컵이나 1컵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탄산수도 가능하겠고 콜라나 사이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C도 도움이 되고 기능학적으로는 위산이 포함된 베타인 HCl이나 베타인 TMG를 사용할 수 있겠고 식사 도중에 한 캡슐을 시작해서 2캡슐, 3캡슐 조금 늘려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 분비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요오드나 아연, 비타민 B1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위벽의 어떤 건강, 위장의 위액 분비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위산 분비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세븐코어 자연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뮤신 만드는 영양소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헬리코박터나 헬리박터 감염이나 만성 유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도 위산 저하가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함과 동시에 기능학적으로도 이런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치유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산 분비 검사와 함께 여러 가지 기능학적인 검사로 영양 불균형과 세븐코어 자연 치유력의 불균형을 동시에 같이 검사하여 치료 전에 참고합니다. 검사 후에 세븐코어 치유력의 불균형을 치료 순서대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산 저하를 포함한 헬리코박터, 장내 세균 불균형, 장누수 등 위장관 불균형을 먼저 치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항상성 조절 시스템은 자율신경과 호르몬 불균형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방어 면역 시스템을 치유하고 해독 시스템, 순환 시스템, 에너지 대사 시스템, 그다음에 복구 재생 시스템을 순서대로 치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만성 난치성 질환의 자연 치유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건강 식단, 건강 습관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라클은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을 병합한 통합기능의학을 만성 난치성 질환,
피부와 미용, 탈모 치료에 적용하여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세븐코어 자연 치료력을 회복시켜 질환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나 아토피, 성인 여드름 같은 예민 피부나 건선, 성인병, 자가 면역 질환, 암 같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미래의학인 통합기능의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